2017년 8월 9일 경남 창원의 110번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계셨던 임채규 기사님은요, 늦은 저녁, 이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약 20여 명의 승객들을 태우고 승객들의 늦은 퇴근길을 책임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임채규 기사님은요,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승객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약 10개의 정류장을 그냥 다 지나치셔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님은 버스 노선까지 이탈을 해버리셨는데요. 그렇게 임채규 기사님이 버스 노선을 이탈한 지 약 10분 정도가 지나서 도착하신 곳은 바로 병원이었습니다. 이 기사님이 이렇게 급하게 병원으로 버스를 몰았던 이유는요, 제가 한 영상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버스가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20대 남성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버스 기사님이 놀래서 바로 버스를 갓길에 세우고 119에 신고를 하자 당시 버스에 함께 있었던 한 승객이 구급차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차라리 병원으로 바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임채규 기사님은요, 다른 승객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바로 노선을 변경해서 가까운 병원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한 승객은요, 쓰러져 있는 남성한테 심폐소생술을 하고 또 다른 승객은 쓰러져 있는 남성을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발작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었던 이 20대 남성은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버스가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도요, 이 승객들은 이 남성을 부축해서 병원 응급실 안까지 다 바래다 주셨고요. 당시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이 임채규 기사님이 버스에 타고 계셨던 승객들을 한 분 한 분 모셔다 드리려고 했대요. 그런데 당시 탑승을 해 계셨던 이 승객분들이요, 괜찮다고, 환자가 무사하면 된 거라고, 저희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가겠다고, 괜찮습니다 하면서 병원 앞에서 다 각각 흩어지셨다고 합니다. 정말 당시 버스에 계셨던 20여 명의 승객들 모두가 한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신 거거든요. 정말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정말 내 가족처럼, 내 일처럼 한뜻으로 이뤄낸 기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요새 오락실에서도 게임 한 판 하려고 해도 기본 한 200원 이상이지 않나요? 요새는? 100원으로는 뭐 이마트라든지 대형마트 카트? 대형마트에 있는 카트나 이제 좀 하나 뺄 수 있을까 말까 할 것 같은데 100원으로는 예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분은 이 100원으로 엄청난 일을 하신 분입니다. 1999년 한 생활정보지에요, 옆에 보시는 것 같은 광고가 하나 실렸습니다. 하루에 100원, 불우이웃을 도울 분을 찾습니다. 이 광고를 올리신 분은요, 당시 광주 서구청의 김희만 계장님이셨어요. 이분이 이런 광고를 올리신 이유는요, 어느 날 한 사건을 접하게 되셨대요. 그 사건의 내용이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한테 고깃국을 먹이고 싶었던 한 어머니가 형편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훔치다가 구속이 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좀 가슴 아픈 사건이죠. 당시 이 사건을 접한 이 김희만 계장님께서는요, 불현듯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어머니가 떠오르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우연히 열어본 책상 서랍에서 100원짜리 동전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9년 4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옆에 광고를 실게 되셨고요. 그리고 이 광고를 보고 모인 약 10명의 회원들과 하루에 100원씩, 그렇게 한 달에 3,000원을 기부하는 100원회라는 모임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모임은요, 현재까지 무려 18년이 넘었고요. 18년이 지난 지금 현재 전국에 700여 명의 회원을 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달 모인 기부금으로요. 2000년도부터 2016년 정도까지 약 950명의 불우한 학생들과 그리고 독거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1억 4,770만 원이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매일 모아주신 100원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이렇게 큰 금액이 된 거예요. 1억이 넘는 돈. 이렇게 기적을 일군 이 김이만 씨는요, 2008년 하시던 일을 은퇴하시고 1톤 트럭을 장만하셔가지고 동네 구석구석에 버려진 폐지라든지 그리고 빈병을 수거해서 이제 기부활동을 이어가고 계신다고 해요. 실제로 이분은요, 우리나라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다뤘었고요. 다른 여러 매체에서도 이분에 대해서 그리고 100원에 대해서 되게 다룬 게 많더라고요. 삭막했던 현재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보면 희망을 안겨준 100원. 그러니까 정말 100원의 기적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2018년 겨울 정말 추운 날씨인데요. 눈비가 내리는 혹한의 날씨, 인적조차 드문 어두운 밤길을 그 길 위에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폐지를 수거하시는 분들인데요. 거의 대부분이 노인분들이 많으시죠. 하루 종일 산더미처럼 모은 폐지를 팔아도요, 이분들이 손에 쥐어가는 돈은 고작 몇천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의 통계에 따르면요, 이렇게 힘들게 폐지를 주어서 생계를 이어가시는 이제 어르신분들이 전국에 약 175만 명이나 계신데요. 175만 명. 생각보다 되게 많아서 저는 조사하면서 좀 놀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한테 큰 희망을 전달해준 청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요, 바로 옆에 분들이세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 젊으신 분들입니다. 20대 분들이세요. 이분들은요, 끌림이라는 한 동호회의 청년들이래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서울대 동아리라고 들었거든요. 끌림. 이 청년들은요, 힘들게 리어카로 박스를 주우러 다니시는 이 할머님, 할아버님, 이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돼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학생들이. 그래서 오직 그 생각 하나로 2016년 4월 엄청난 아이디어를 하나 내게 됩니다. 그 아이디어는요, 어르신들 손수레에 광고를 다는 거야. 그리고 그 광고의 수익금을 어르신들한테 돌려드리게 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어르신들이 거의 하루 종일 손수레를 끌고 이리저리 다니시니까 이 손수레에 광고판을 달게 되면 오히려 광고 효과가 나지 않을까. 움직이는 광고판처럼 말이죠. 어르신들이 이렇게 광고판이 있는 손수레를 끌게 되면요, 매월 약 3만원 이상의 수익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광고하고픈 사람은 광고 효과도 얻을 수 있고, 어르신들은 그걸로 인해서 돈을 좀 더 버실 수가 있고. 그런데 이 끌림 동호회의 청년들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뭔가 어르신들을 좀 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지 않을까? 뭔가 더 도와드리고 싶은데 라는 생각에 어르신들을 위한 또 다른 착한 아이디어를 하나 또 내게 됩니다. 보통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은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손수레를 들고 폐지를 주우러 다니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저녁에는요, 교통사고의 위험률도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 청년들은요, 이 어르신들의 손수레에 경광등이나 그리고 안전반사지를 부착해서 차 운전자가 멀리서도 이 손수레를 확인할 수 있게끔 안전 문제에도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손수레에 이렇게 달면 멀리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하나하나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런 게 좀 불편하시겠다 해서 개선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이 생활하기가 좀 나아지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또 개선하고, 정말 너무 멋있는 청년들인 것 같습니다. 이 동호회 끌림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다뤘고요. 그리고 여러 또 매체에서도 소개가 된 동호회 팀이에요. 그 옆에 글을 보시면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패배자로 보는데 스스로는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으로 생각한다고 하셨다. 어르신들이 더 당당하게 일할 수 있고 인식도 개선되도록 돕고 싶다. 정말 너무 멋있는 청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훈훈한 이야기인 첫 번째 경남 창원의 110번 버스의 기적 이야기, 그리고 100원이 바꾼 또 하나의 기적,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로는 리어카로 착한 세상을 만들고 싶은 청년들 끌림 동아리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